여러분 안녕하세요. 2세대 크로스오버를 개발할 때 일본인은 이전 자동차의 특징인 선천적 문제를 대부분 고려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실수에 대해 엄청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방음이 훨씬 더 효과적이 되었습니다. 사실 마즈더 이전의 프리미엄 자동차를 운전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첨커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취향과 색상에 따른 동지는 없습니다. 모두가 스스로 선택합니다. 실내에도 개조된 박스 암레스트가 적용되어 1세대 차량에 장착된 팔걸이에 비해 외관이 훨씬 강하고 기념비적입니다. 그러나 거울을 접는 허술한 메커니즘은 딜러의 목록의 첫 번째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모되고 전체 어셈블리를 마비시키는 값싼 플라스틱 기어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세차 후 겨울에 가장 자주 발생합니다. 미러 메커니즘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서비스 기술자는 차량이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접이식 기능을 잠시 끌 것을 권장합니다. 디자인 자체는 꽤 비싸지만 기계공은 꽤 합리적인 비용으로 장치를 수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주간주행 등이 타버렸다는 불만도 있다. 원칙적으로 보증에 따라 무료로 교체됩니다. 대리점에서 새로 구입한 CX-5 소유자는 조기 마모로 인해 스티어링 휠과 기어 레버의 덮개를 교체하는 데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는 지나치게 까다롭고 변덕스러운 고객을 따르는 일본인의 과도한 충성심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가장 까다로운 소유자조차도 모터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스카이액티브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된 혁신적인 가솔린사는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전의 반대편에는 연료와 오일의 품질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액체 윤활제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스카이액티브 엔진은 오일을 낭비하므로 오일이 부족하면 장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벨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알람을 2배로 올려야 할 때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엔진이 예열될 시간이 없고 연소되지 않은 연료가 실린더 벽을 따라 크랭크 케이스로 흘러 들어가는 겨울의 매우 낮은 주행 거리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면 오일의 양이 증가하고 그 특성이 저하됩니다. 계량봉에 따르면 크랭크 케이스에 오일이 더 많고 휘발유가 그 깊이에서 나오는 경우 당황하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말고 견인 트럭을 부르세요. 이 경우 3000, 4000 rpm으로 몇 시간 동안 고속도로를 따라 운전하면 됩니다. 작동 온도에서 엔진의 열체제가 설정되고 휘발유가 증발하기 시작하며 오일의 품질이 복원됩니다. 이전 세대 모델에서 이러한 장치를 작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50에서 8만 킬로미터 후에 밸브와 전면 커버 게스킷의 경고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의 동일한 마일리지에서 롤러와 함께 변경되는 구동 벨트가 고장날 수 있으며 6만 이상을 견디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2.5리터 엔진은 휘발유의 눈에 띄게 더 충성스럽고 압축비가 14 대신 13으로 낮기 때문에 2리터만큼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코식이 적절한 관리, 고품질 휘발유, 95 이상, 그리고 모터 오일은 자동차 엔진이 수년간 수리 없이 충실하게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6단 수동 변속기는 엔진만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다. 정비사는 9만 킬로미터마다 업데이트할 것을 권장하지만 전체 서비스 수명 동안 오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전 세대 자동차에서는 두 번째 및 세 번째 기어의 싱크로나이저가 역학에서 조기에 마모되었습니다. 현재 세대의 크로스오버에는 그러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동 변속기도 안정적이다. CX-5에 대한 보증이 적용되는 이 고가의 장치에 대한 단일 교체는 여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자동 변속기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변속기 오일은 50에서 7만 킬로미터마다 필터와 함께 교체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정상적인 유지 관리와 고품질 오일을 사용하면 기어박스는 최대 30만 킬로미터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규칙을 무시하고 급출발 및 제동으로 급작스러운 운전 스타일을 연습하면 상자가 자연스럽게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딜러에서의 수리 비용은 6짜리입니다. 전륜구동 변속기의 경우 트랜스퍼 케이스 실이 8만에서 12만 킬로미터에서 누출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는 5만 km 더 운전할 수 있지만 동시에 액체 윤활유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오일실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교체 작업 비용은 저렴하지 않습니다. 클러치는 일반적으로 진흙이나 눈 더미에서 장기간 미끄러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열을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수리 비용을 많이 지불하지 않으려면 어려운 오프로드 조건에 대한 진출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변속기 수명의 핵심은 클러치, 기어박스, 트랜스퍼 케이스의 정기적인 오일 교환이라고 간주됩니다. 2세대 크로스오버의 서스펜션은 아직 나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사실 허브와 함께 제공되는 앞바퀴 베어링을 업데이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디스크도 내구성이 좋지 않습니다. 2번의 패드 교체를 쉽게 견딜 수 있지만 이전 세대 CX-5에서는 디스크가 더 취약했습니다. 분명히 일본인은 비판을 고려하여 공급업체를 변경했습니다. 선천성 염증을 제거하여 스티어링 넥도 더욱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고장이 나더라도 항상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마즈더 CX-5에는 결점이 많지 않습니다. 검증된 기술 솔루션을 통해 높은 신뢰성을 달성합니다. 터보차저 엔진이 없거나 혁신적이지만 로봇 수리에 문제가 있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2개의 엔진과 2개의 기어박스 중 하나로 수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최근의 표본을 선호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한 모델이 있거나 있었다면 댓글에서 무엇이 어떻게 깨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세요.